안녕하십니까, 초당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장기 기관 중에 매우 중요한 기관이면서 반면에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흉선, 가슴샘이라고도 칭하는데 흉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흉선은 내분비기관, 우리 몸의 여러 개의 내분비기관,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주요 내분비기관 중에 하나이면서 림프기관의 역할을 하고 두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에요. 위치는 이 가슴의 중앙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어요. 가슴의 중앙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고 심장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 모양은 마치 책갈피 모양처럼 책을 펼쳐놓은 상태의 모양처럼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좌엽과 우엽으로 이렇게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요 흉선에는 우리 몸의 주요 동맥과 정맥들이 모두 통과를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심장 동맥 정맥, 간 동맥 정맥, 신장 동맥 정맥, 폐 동맥 정맥, 그 다음에 쇄골 림프관, 이러한 중요한 동맥과 정맥, 림프관이 통과를 하는 그 흉선을 통과를 해야지만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얘기는 혈액과 림프체액이 반드시 이 흉선을 통과해서 중요한 면역세포를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흉선의 기능은 무엇이냐, 기능. 자, 우리 몸에는 면역세포를 골수해서 뇌척수순환이라는 뇌척수순환대에서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데, 면역세포를 만들어내요. 자, 이 면역세포는 크게 나누어서 T세포와 B세포라는 거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자, T세포와 B세포의 차이는, B세포는 면역 물질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항을 하는 면역세포고, T세포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나 세균을 직접적으로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 세포가 T세포예요. 강력한 작용으로 한다면은, 전투력이나 작용으로 한다면은 T세포가 훨씬 전투력이 우수한 세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이 중요한 T세포가 이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골수에서 만들어진 이 T세포는 일정 부분의 훈련, 그러니까 침입한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싸워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지 이 바이러스와의 대항해서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훈련이라 하면은 침입한 바이러스를 수색하는 기능, 탐지하는 기능, 그 다음에 인지해서 괴멸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잡아낸 그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들을
기억해서 다음번에 다시 들어왔을 때 더 쉽게 잡아낼 수 있도록 기억 저장하는 기능, 그 다음에 그 임무를 완성하게 되면은 원대 흉선으로 원대 복귀하는 그런 기능, 이런 기능들을 훈련받고 양성해서 그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침입한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흉선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흉선이 없으면은 신병 훈련이 안 돼서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아무런 뭐 총 쏠 줄도 모르는 그런 학도병이 그냥 총 돌려주고 싸움 나가게 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흉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바로 이 T세포를 훈련하고 성장시키고 양성시켜서 특수한 면역세포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흉선이에요. 매우 중요하고, 여기서 양성을 해서 아까 이 통과하는 동맥으로 이 면역세포를 공급을 해서 전신을 순찰을 해서 침입한 바이러스의 세균과 이런 것을 수색 탐지, 인지, 괴멸시키고, 그리고 다시 정맥을 타고 돌아 들어오는 우리 몸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흉선이에요. 매우 중요해요. 이 흉선의 기능에 따라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결정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면역기관 중에 하나다, 이게 흉선이. 그러나 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흉선의 그 주요 기능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암세포라고 하죠. 암에 걸리잖아요. 뭐 암세포, 뭐 췌장이나 뭐 폐암이나 뭐 위암, 뭐 여러 가지 이제 암이, 대장암, 뭐 두경부암, 뭐 많이 암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암으로 고통을 받고 결국은 암으로 해서 사망까지도 하게 되는데, 이 암세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암세포. 지나가는 말에 한번 이거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암세포라는 것은 뭐냐, 암세포. 우리가 암세포라고 하는데 도대체 암세포라는 게 뭐를 보고 암세포라는 거 하느냐. 암세포의 정의를 살펴볼게요.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서 우리 몸은 70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70조 개의 세포로. 그 중에는 피부 세포가 있고, 피부를 구성하는 세포, 또 근육을 구성하는 세포, 근육을 구성하는 수많은 세포, 또 뼈를 구성하는 뼈세포, 또 혈액을 구성하는 혈액세포, 또 신경을 구성하는 신경세포,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 피부나 근육이나 아니면 뼈나 아니면 신경이나 혈액세포, 예를 들어서 혈액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혈액세포예요.
이게 정상 세포에 이제 원래는. 근데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입을 했어요. 침입을 했어요. 침입을 해서 이 정상 세포를 바이러스 세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이러스 세포. 바이러스 세포. 이건 세포를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바이러스 세포. 바이러스 세포. 정상 세포가 바이러스 세포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바이러스 세포가 되고, 이들은 이들의 목적은 자기들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세력이 약할 때는 들키면 안 돼요. 이렇게 그 우리 T세포나 우리 면역세포들에 들키게 되면은 곧바로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세포들은 이렇게 점령을 해놓고 마치 정상세포인 것처럼 위장을 하면서 살아가요. 초창기에는 정상세포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살아간다. 그리고 틈만 나면은 세력을 넓혀간다. 세력을 넓혀간다고는 더 많은 세포들을, 정상세포들을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점령을 해 나가요. 그래서 그 세력이 어느 정도 많아지면은 초기에는 염증으로 시작을 하고, 그쪽이 많아지면은 종양이 생기고, 점점점 많아서 완전히 뭐 이게 그 바이러스 천지다, 점령당한 세포 천지다 그러면은 그것이 악성 종양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암세포라 하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이러스에 점령당한 세포, 이것이 바로 암세포예요. 바이러스에 점령당한 세포. 바이러스에 점령당했지만 이놈들은 마치 정상세포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질 때 준동을 해서 세력을 넓혀가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암세포. 그래서 이 암세포를, 요것들을 잡아내는 역할 또 무엇이 하느냐? 바로 조금 전에 설명했던 흉선에서 양성 훈련시킨 T세포들, 우리 얘기하면 특수부대 세포예요. 이 T세포들이 바로 이 위장에서 숨어서 은신잠복해 있는 암세포들을 순찰을 해서 수색 탐지해서 괴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T세포다. 결국 이 흉선의 기능이 왕성하냐 아니면은 흉선의 기능이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느냐 떨어지느냐가 결정이 된다. 그것이 바로 이 T세포의 기능에 달려있다. 암이 잘 걸린다라는 것은 흉선이 기능이 떨어져서 이 T세포가 왕성하게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암이 나는 암이 걸릴 일이 없어. 내 몸에 흉선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 T세포가 왕성하게 내 몸을 순찰하고 있어서 어떤 놈이 들어와 있더라도 잡아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숨어 있는 놈들도 탐지해서 잡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한 번 잡은 놈들은 다음에 또 들어오면은 아주 더 쉽게 잡아내는 그런 기억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그 흉선의 기능에 따라서 그 암이 발생할 확률이 결정이 된다. 암이 잘 발생하느냐 아니면 암이 아무리 저래도 암이 안 걸리냐는 바로 흉선의 기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해도 무관하세요. 예, 거기는 그 정도까지 이제 암세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셔야 될 게, 자,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흉선이 우리가 그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원래 변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그 기능을 하게 되면은 너무 정말로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이 흉선은 우리 몸의 6개의 내분비 기관 중에 뇌 중앙에 있는 이 송과샘이라고 전편에 다 얘기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지금 다루고 있는 이 흉선은 이게 변화가 생겨요. 흉선이 변화가 생긴다. 이게 변화가 없이 처음에 태어날 때 그 기능을 그 죽을 때까지 하면은 우리가 항상 면역력이 높은 상태로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아주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갖추게 되는데, 이 흉선이 변화가 생겨요. 변화가 언제 생기느냐, 우리 나이가 12세에서 16세 정도가 되면은, 12세, 16세 정도가 되면은, 이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이 성선이라고 해요. 성선. 이 성기능을 담당하는 성선. 자, 남자의 경우는 정소가 있고, 여자의 경우는 난소가 있어요. 정소와 난소. 그래서 이 성선이 활성화가 되는 시기가 바로 12세에서 16세 정도가 돼요. 성선이 기능이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이 흉선과 이 성선은 비례 결정이 된다. 활성도가 비례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자, 12세에서 16세 정도가 되면은 성선이 활성화되고, 그거에 비례해서 지금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흉선이 바로 퇴화가 되는 시기를 맞게 돼요. 퇴화를 맞게 된다. 퇴화. 크기가 줄어들고 그 기능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크기가 줄어들면서 역할과 기능이 축소가 된다. 이게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간에 이 몸의 주인은 극도로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요. 면역력이 떨어진다. 왜냐하면은 설명드렸다시피 이 중요한 림프구 T세포를 훈련하고 양성하고 성장시켜서 전신을 순찰해서 침입하거나 은신해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이 T세포의 성장, 훈련, 양성하는 것이 이게 기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 몸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걸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이때 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몸의 주인은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면역력이 떨어진 것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짜증을 내기도 하고, 우리가 아주 심하게 배가 고프면 막 짜증을 내죠. 예, 마찬가지로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격성을 띠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순진하던 아이가 반항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몸에는 면역이 떨어져서 염증이나 그 피부 트러블, 그 다음에 여드름 이런 것들이 피부 트러블 같은 것이 나게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그것을 사춘기라고 표현을 해요. 사춘기. 자, 결국 이 사춘기가 오는 이유는 사춘기를 맞게 되는 원인은 바로 흉선의 기능이 바로 퇴화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흉선이 퇴화되고 있다. 그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사춘기는 흉선의 기능이 떨어지는 시기. 사춘기가 와서 흉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선이 살아나면서 흉선이 비례해서 기능이 떨어지고 흉선의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바로 이러한 그 반응을 하게 되는 사춘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사춘기에 가 오는 이유는 바로 흉선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네.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흉선이 그만큼 우리 몸의 면역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중요한 그 흉선이 이렇게 사춘기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줄어들어 버려요. 크기가 뭐 예를 들어 처음에는 요만하게 시작을 해서 사춘기 전까지는 더 크기가 왕성하게 해서 최고의 크기로 해서 기능과 역할을 최고의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사춘기 성선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줄어들기 시작해서 위축되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기능이 떨어진 상태로 이제 성인기를 맞게 된다. 성인기를 맞게 돼요.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기능과 역할도 많이 줄어들겠죠. 예, 그리고 내 몸의 면역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로 성인기를 맞게 된다. 자, 그러면은 이곳을 그러면 이 줄어든 이 흉선을 이거를 이제 살려내야 돼. 흉선을 살려내야 돼.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이 줄어든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여기에 뭐 무슨 염증이나 뭐 생겼다 해가지고 지나가는 말로 여기 염증이 생겼다고 뭐 해가지고 이것을 제거해 버리는 거는 매우 위험한 거.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다시 살려야 하는데 이 살려내는 방법을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 이 줄어든 흉선. 우리 뇌에 있는 송과생도 마찬가지로 유아 시절에 얘는 위축이 돼버려 줄어들어 버려. 얘도 뇌호흡 살려주고 하면은 살아나는 거고. 흉선도 마찬가지. 흉선도 이 줄어든 흉선을 다시 원래 상태로, 최고의 전성기 상태로 회복해내야 돼. 이것을 회복해내게 되면은 자신의 면역력, 면역력이라고 얘기하죠. 면역력. 웬만한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이 흉선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침입 자체를 못해요. 만약에 혹시 모르고 침입했다 하면은 이건 뭐 들어오자마자 괴멸이. 그러니까 내 몸의 면역력이 평소의 면역력보다 엄청난 게 향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한 번 살려낸 이거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내 몸 관리가 되면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게 된다. 한번 살려놓은 거는.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부분은 이 흉선과 성선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동전의 양면 같아서 얘를 활성화시키면은 흉선이 죽고, 흉선을 활성화시키면은 얘가 별로 필요를 하지 않는다. 필요를 하지 않는다. 이 서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면성. 양면성. 그래서 여기 성에 예를 들어서 젊은 시절 결혼을 하고 그리고 출생을 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40대 50대 정도까지는 50 정도까지는 성선을 내 기능을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과 그 다음에 출산과 이세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필요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얘는 필요가 없어요. 얘는. 만약에 이것을 필요로 한다면은 그 호르몬, 그러니까 호르몬에 의한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거 이외에는 목적이 없어요. 얘는. 그래서 의미가 별로 없다. 의미가 별로 없다. 몸을 수련을 하게 되면은 얘는 자연스럽게 사그러들어요. 사그러들어. 성선은 다시 사그러들고, 반대로 흉선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 흉선은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이 성 기능,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할 때, 반드시 필요할 때, 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그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나의 면역력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정을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흉선을 살려내야 돼. 이 흉선을 그럼 어떻게 살리느냐? 흉선을 살리는 방법.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할 거예요. 흉선을 살리는 방법. 자, 이 자세 베개를 이제 2개를 위로 포개서 이렇게 이제 높이를 높여서 심장 뒤에 고이게 되면은 이 가슴이 쫙 펴져요. 스트레칭이 쭉 돼요. 그 다음에 이 쇄골 부위도 스트레칭이 되고, 그리고 복부는 꺼트리 꺼가지고 위장은 아래로 내려가고 대장과 소장도 아래로 가지런히 정리가 돼요. 코로 유입되는 공기는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그리고 뇌로 가는 혈액도 왕성하게 혈순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 몸으로 유입되는 공기의 통로들도 하나하나씩 열리게 돼요. 자, 이 자세 가슴을 열어주고 입은 닫고 코로 유입되는 공기가 내 몸으로 원활하게 유입이 되는 그런 환경을 꾸준하게 만들어 주시면은 이 가슴 중앙에 있는 바로 조금 전에 설명했던 흉선, 가슴세며 흉선, 이 흉선이 서서히 살아나게 돼요. 흉선이 살아나게 된다. 이 흉선이 살아나는 시기는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불과
한 달 안에 30일 안에 흉선이 살아나게 된다. 이 흉선이 살아나는 과정 중에 내 몸에서 발끝에서 비인두 후비루로 넘어오는 가래를 여러 번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 이 흉선은 아까 했듯이 내분비 기관이면서 림프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림프 기관. 림프 기관. 림프 기관이라 하면은 림프 체액이 흐름을 관할하는 그런 기관이기도 해요. 이 림프 혈관계는 내 몸의 정화를 담당하고 있어요. 청소를 담당하고 정화를 담당하고 있다. 이 정화는 보통은 밤에 이루어지는데 이 정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발끝에서부터 내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과 처리된 바이러스와 세균의 시체들, 각종 오염물질, 노폐물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꿀럭꿀럭 해서 위로 올려보내요. 그래서 무릎 림프절을 통과를 해서 한번 정화를 하고 다시 꿀럭꿀럭 해서 올라와서 소장 림프절, 허벅지 림프절, 소장 림프절을 거쳐서 바로 가슴샘으로 통과를 하게 돼요. 이 가슴샘을 통과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화가 되고 최종적으로 이 쇄골 림프절에서 최종적으로 걸러내는데 그 중에서 덩어리가 큰 놈들은 바로 후비로 가래로 툭 튀어나오게 되는 게 바로 내 몸의 정화 과정이에요. 우리 몸의 정화 과정은 아주 과학적으로 돼 있어서 자, 칸과 칸이 이렇게 있어요. 자, 칸과 칸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밑에서부터 정화를 해 올라오는데 이게 아주 과학적이에요. 여기서 오염물질을 걸렀어요. 이렇게 걸러서 자, 이쪽으로 보내주는데 이 보내줄 때 이 문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여기를 오염물질을 통과를 시킬 때 문이 이렇게 열리고 다시 들어가면은 다시 여기 있는 것이 못 나오게끔 이쪽으로 못 오게끔 요런 식으로 각질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문이 8시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갈 수는 있는 일방통이다. 갈 수는 있는데 다시 못 내려오게끔 이렇게 과학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를 꿀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꿀럭꿀럭 해서 바로 가슴 림프절까지 올라오고 이 가슴선까지 올라오고 최종 정화는 쇄골 림프절에 정화해서 바로 후비로로 해서 가래로 시커먼 가래로 툭 내뱉는 게 바로 우리 몸의 정화 과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만약에 내 목 근처에 후비로 근처에 가래가 쌓여 있다 하면 내 몸이 밤새 어느 정도 그 정화 작용을 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나는 가래가 하나도 안 나와 하면은 좋은 것 같지만 그분이 아주 내공이 무지하게 높고 몸순환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안에 노폐물이 없어서 그렇다고 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가래가 안 나온다면은 그것은 밤새 정화 기능이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요 자세로 꾸준하게 자세를 팔은 이 상태에서 만세 해주는 자세가 훨씬 좋아요.
만세해서 뭐 깍지를 끼거나 하게 되면은 옆구리까지 다 스트레칭이 다 되고 앞부분 전면 근육과 뒷부분 전체가 다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만세 해주고 깍지 정도를 끼고 잠을 이루시는 게 좋으시고, 이 상태로 있다가 가끔씩 내려주거나 팔을 이런 식으로 해주거나 이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자세를 꾸준하게 해주시면은 아주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짧은 기간이라도 이 내 몸의 건강, 면역 이런 것들은 걱정하실 단계가 아니에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단계에 도달을 하세요. 자, 오늘은 그래서 가슴샘, 흉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매우 중요한 내분비 기관이면서 림프 기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기관이다. 그러나 우리 몸에서 면역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바로 이 흉선이다. 그래서 오늘은 흉선, 가슴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